말 그대로 함수인데 뭔 함수? 역함수. 거꾸로 하겠다 이 말이겠지. 우리가 일반적인 fx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의역에 들어있는 원소 x라는 것을 공역 y 쪽에 보낼 거고 f라는 함수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헤이 오늘 왜 오래 걸리노? fx라고 그것을 우리는 y라고 표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y는 fx라는 것이 있다 라고 해서 x의 어떤 것을 적용했을 때 튀어나오는 결과물을 y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때 함수라 하면 임의의 x 하나를 탁 선택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y 값이 몇 개가 나와야 됩니까? 오직 하나만 나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 x1, x2, x3, x4 4개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y라고 하는 것이 y1, y2, y3, y4, y5까지 가볼까? 그때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고 있다라고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거꾸로 보내고 싶다 이 말인 거잖아. 거꾸로. 지금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를 생각을 할 건데 한 개를 바꿀까? 이렇게 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기본적으로 f는 함수라 할 수 있지. 근데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 이 y1이라는 것은 거꾸로 가면 x1으로 간다는 뜻이고 y2는 x2로, y3는 x3와 x4 두 개로 간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럼 거꾸로 가는 게 함수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죠. y3가 몇 개로 갔으니까 두 개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안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럼 x4라는 것을 이렇게 y4로 보낸다면 자, y1이라는 것은 x1, y2는 x2, y3는 x3, y4는 x4, y5는 갈 데가 없네. 함수가. 거꾸로 갈 때 빈 게 있으면 안 되죠. 얘도 어딘가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1대1 함수 조건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생긴다 이 말인 거죠. 얘가 없어. 그럼 지금 어떤 함수냐를 쳐다보면 1대1 대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된 거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될 때에는 y1이라는 것이 x1으로, y2는 x2로, y3는 x3, y4는 x4 이런 식으로 거꾸로 보내는 것도 함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라는 말이 나옴과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어? 1대1 대응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래야 역함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역함수가 튀어나왔다. 그럼 바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1대1 대응 함수. 1대1 대응이라는 것이 바로 역함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될 때 역함수라는 것은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작 1에 놨네. 어떤 함수 f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1대1 대응이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까는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때 대응하는 값을 거꾸로 요 녀석을 가지고 보내버리면 원래 있던 건 뭐였을까를 생각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거꾸로 가는 함수, 거꾸로 보내는 것을 함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인버스라고 표현을 하고 읽고 f 인버스, 즉 f의 역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쭉쭉쭉쭉쭉쭉. 근데 y는 fx였고 거꾸로 보낸 것은 요거 마이너스 1제곱처럼 생긴 거 인버스라고 읽는데 인버스 펑션 여기 돼 있죠. 그래서 f 역함수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것에 y를 적용하면 x가 튀어나옵니다 이 말이지. 그런데 x는 뭐시기 y? 어색하다 이 말인 거야. 우리가 흔히 y는 fx 이렇게 많이 썼잖아. 그래서 x를 넣고 y가 튀어나온다고 많이 쓰잖아요. 그럼 x랑 y 위치가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에 비해서
표현이 반대로 돼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 xy의 자리를 바꾸면 우리가 흔히 쓰는 함수 꼬라지가 나오죠. 문자 자체가. 그래서 xy 자리 바꾸는 게 뭐야? xy 자리를 바꾸는 작업. 어떤 짓을 하면, 그래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짓을 하면 xy가 자리가 바뀝니까? y는 x에 대칭을 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을 해서 다시 적어보게 되면은 y는 f 역함수의 x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이 두 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아리송하지요? 아리송합니다. 자, 예시를 살짝 들면 쓸 때가 요 밑에 쓸까? 자, y는 fx가 있는데 그 y를 fx라고 하는 것을 그냥 2x 더하기 5라고 내가 썼어. 그럼 이때 요 녀석은 무슨 뜻이야? x는으로 만들어라는 뜻이야 그냥. 그럼 뭐야? 2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아니고 5 y 빼기 5라고 쓰면 어이씨 y 빼기 5라고 쓰면 된다는 뜻이겠고 그럼 x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y 빼기 2분의 5가 되겠지.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x는 f 인버스의 y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y는 fx가 있을 때 요 녀석을 썼다라는 것은 y는 꼬리라는 식에서 x는으로 만든 것밖에 안 돼. 즉 뭘 했다? 그냥 식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식을 요래조래 변형시킨 것밖에 안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y는 x에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식과 요 식들은 같은 건 아니지. 맞죠? 다른 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y는 x라는 거에 대칭을 해서 y는 꼴로 만드냐? 요 녀석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요걸 가지고 생각하면 어때요? y라는 것이 정의역의 원소가 되는 거고 x라고 하는 것이 공역의 원소가 되는 거 아니야. 치역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가로축을 흔히 정의역의 원소들이 찍힐 것이고 세로축이라는 것을 공역, 치역에 대한 값으로 적용을 할 것인데 그럼 요 녀석 y는 fx는 그냥 그대로 여기 x축, y축 이렇게 썼잖아. 그죠? 근데 역함수는 어때? 요거는 어때? y를 정의역으로 하겠대. 즉 여기를 정의역으로 하겠대.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뭐라고 하자? 이게 정의역으로 하겠대. 근데 그 y값에 대응되는 x값을 치역의 원소, 함수값으로 가져가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럼 원래 있던 그래프랑 x는 꼴로 바꾼 그래프를 쳐다볼 때 가로축의 의미와 세로축의 의미가 달라진 거잖아. 그거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작업이 뭐냐 하면은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칭을 시키면 치역이 치역으로, 정의역은 정의역으로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y는 x에 대칭을 시키게 되면은 그냥 역함수 그래프가 완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해 y는 x에 대칭시키는 작업이 뭐냐 하면은 이 x축과 y축이라는 것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대충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자 아무튼 그렇고 설명이 뭐 됐고 자 역함수 구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자 함수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정의의 원소를 x 지역의 원소를 y로 나타내므로 요게 그냥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x는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거 그게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인 걸 우리는 가보자 이 말인 거거든. 일반적으로 정의역에 대한 건 x, 지역에 대한 건 y로 표현해서 y는 fx, 즉 집어넣는 거에 대한 관계식의 결과물 이런 형태로 표현하고자 한다라는 건데 이 식을 변형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대. 그럼 집어넣는 게 y이고 나오는 결과물이
x잖아요. 그냥 세로축에 있는 어떤 무언가를 생각한 다음에 좌우로 어떤 값을 가질까를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어색해진다 이 말인 거야. 그럼 그거를 일반적인 형태로 바꾸는 작업이 y는 x에 대칭시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즉 x, y 서로 바꾸어서 요런 꼴로 나타낸다. 그러면 요 뭐 x가 이제 집어넣는 거고 y 값이 이제 결과물로 나오는 거니까 가로로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변화할 때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것들을 그대로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y는 먼 x가 있대. 그럼 이거를 x는 꼴로 만드는 게 항상 첫 번째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y 자리에 전부 다 x로 바꿔주고 이 x 자리에 y를 적용하는 xy의 역할을 바꿔라. 즉 축을 바꿔라 이 말인 거예요. y축에 있던 정의역을 어떻게? x축으로. x축은 y축으로. 즉 축을 바꿔서 처음에 했던 그래프, 처음 나와 있던 그래프와 같은 x축, 같은 y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변화를 시키면 이제 역함수가 완성이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예시. 역함수를 구하세요. 1 찍고 마이너스 2분의 1 찍고 요래 생긴 게 원래 함수란 말이야. 그렇지? 자, 이거를 x는으로 먼저 푸는 거예요. x에 대해서 풀면 바로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1 넘기고 2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풀었어. 이제 x랑 y의 위치를 바꿔주면 끝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x, y 위치를 바꿨어. 이 녀석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찍고 x절편 1 찍고 직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생겨먹었다 이 말인 거야. 되겠어요? 자, 요걸 보고 봐봐. y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을 때 x는 음수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파악하는 게 쉽나? 보라색. 이래 커지고 있을 때 x 값이 커지고 있을 때 y 값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걸 파악하는 게 쉽나? 지금 파란색으로 내가 이렇게 줄 그은 거 있죠? 함수값 표시. 요 부분 있죠? 요거나 이거나 이 변화나 요렇게 변한 x 값의 변화나 여기에서의 y 값의 변화나 어차피 똑같은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서 바로 역함수를 파악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색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면 훨씬 더 그 역함수에 대한 결과물을 찾아내기가 쉬워지니까 y는 x에 대칭해서 그냥 그려버리는 거죠. 그럼 그게 y는 x 자리 바꿨기 때문에 교점을 실제로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y는 x 위에 교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즉 얘랑 원래 함수 이놈과 연립 방정식을 한번 풀어내보면 즉 교점을 찾아보면 2x 더하기 1이라는 것이 2분의 1x 빼기 2분의 1 그럼 2분의 3x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x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올 거고 마이너스 1 적용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생각하고 싶대. 그렇다면 원래 함수랑 y는 x라는 직선하고의 교점을 찾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케이? 끄떡끄떡 확실해요. 자, 역함수에 역함수 하면 원래 함수가 된대. 그래프적으로 봐도 같은 거에 대해서 대칭하면 다시 원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간다. 그 다음에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을 해버렸대. 원래 함수는 뭐예요? 가라라면 역함수는 온나란 말이야. 그러면 함수 보낸 다음에 역함수를 하래. 갔다 온나 이 말이겠지. 맞아요? 그럼 원래 자리겠지. 그 다음 거는 어때요? 왔다 가라 이 말 아니야? 왔다 가래. 그럼 가 있겠지 뭐. 그치? 어떤 A에서 즉 B로 가는 게 F래. 그러니까 A를 적용하고 갔다가 오래.
그럼 다시 A잖아. A 적용했을 때 A가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생각하면 역함수부터 생각하면 B를 넣었을 때 A가 되었을 거고 그거를 다시 A를 넣어서 돌아오는 거니까 결국 B 넣으면 갔다가 와서 다시 B가 된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넣으면 그대로 튀어나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역함수의 합성은 항등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라는 게 튀어나왔대. 그 말은 이 두 함수가 무슨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 역함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 있죠. 특정 두 함수라는 것을 합성을 했는데 그게 항등함수가 튀어나왔다. 그 말은 그 둘은 역함수 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데 여기는 x인데 여기는 왜 y예요? 이놈의 정의역은 뭐냐? 집합 x거든.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를 집어넣어서 다시 자기 자신이 된다 이런 의미인 거고 자 이놈의 정의역은 뭘까? 이게 정의역이거든. y가. y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y가 된다 이 말인 거야. 됐어요? 씁쓸하네 표정이. 아유 열심히 설명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적으로 조금씩 도달합니다. 역함수 그래프 자 역함수 그래프와 원래 함수의 그래프 둘의 관계는 기본이 아니죠. 항상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y는 fx라고 하는 것과 y는 f 인버스 요 둘에 대한 교점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냐? y는 x 교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98%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존재합니다. 예외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제대로 완벽하게 해주시고 2% 정도에 해당되는 초고난도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y는 x라는 직선 이외의 위치에서도 교점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결국 이거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 어떤 점을 생각을 해주면은 대칭인 위치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원래 함수가 기본적으로 있던 함수가 y는 x라는 직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어떤 점과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요 점, 이 두 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생각해보자 이 말인 거야. 좀 그리기 좀 힘들긴 한데 좀 많이 휘어지면 좀 나으려나? 너무 좀 이상하네. 어렵다 이거 그리기에. 이렇게 있대. 그러니까 역함수를 그려봐. 거시기 한데. 여기는 조금 휘어주고 여기서는 직선으로 하게 낫겠다. 이렇게. 그러면 요 부분이 직선이잖아요. 맞나? 요 부분이 직선이잖아. 그럼 대칭하면 어떻게 생겼어? 여기에서 요 점을 향해 직선으로 쭉 가겠지. 그 다음 이쪽은 반대쪽은 요 부분을 대칭하게 되면 요 휘어질 거 아니야. 뭘 위로 올라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교점이 어디야? 여기 교점이 됐지? y는 x에도 교점 있지? 여기에도 있지? 그러니까 y는 x라는 직선에 교점이 존재하겠지만 아닌 것도 이렇게 예외적으로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여기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특징은 뭐냐? 그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존재합니다. 왜? 요 대칭이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쪽에 대칭이 이 점과 이 점은 y는 x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잖아. 그렇지? 맞아요? 대칭인 점이다. 그러면 접었다 폈다 했을 때 딱 겹친다 이 말일 거잖아. 그러면 이 직선이 어떻다는 뜻인 거야?
y는 x나 직선과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다 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서 y는 x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점을 지나는 괴상망측한 게 있다면 y는 x라는 직선 이외의 점에서도 역함수와 원래함수의 교점은 존재할 수도 있다. 와, 미치겠죠. 돌아버립니다. 평행하다니 무슨 뜻이야? 그건 교점이 없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여기 있대. 대칭하면 여기 있을까 이거? 나란히 쭉쭉 갈 뿐입니다.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조건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존재한다면 한 98%는 y는 x. 그냥 요 2%는 틀려도 아무 말 안 할게. 위에 것만 맞춰줘라. 제발. 그래서 기본적으로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플러스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 2% 부족해.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떠올리는 거지. 오케이? 예. 그래서 역함수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어렵죠? 자, 역함수가 나왔다. 첫 번째, 반드시 생각할 게 뭐다? 1대1. y는 fx가 있는데 y는 f 역함수라는 것이 존재한다. 또는 이 말이 언급이 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존재한다라는 뜻일 거니까 역함수라는 말이 있다면 반드시 첫 번째 1대1 대응을 꼭 생각해 줘야 됩니다. 1대1 대응이란 x1과 x2가 임의의 x1과 x2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x1과 x2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 f의 x1과 f의 x2가 다릅니다. 또는 함수값이 같다면 들어있는 녀석이 같아야 된다. 두 번째, 뭐하노? 그 다음에 공역과 뭐가 같아야 돼? 치역이 같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자, fx라고 하는 것이 a, b를 지난다. 그럼 이거 이렇게 쓰자. f의 a는 b가 된대. f 역함수에는 뭘 넣었을 때? 거꾸로 하는 거라며. fa가 b가 나온대. 그럼 f 역함수에는 뭘 넣었을 때? b를 넣게 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f라고 하는 것이 a, b를 지난다. f라고 하는 것이 a, b를 지난다. 그 말은 뭐하고 똑같아? f의 역함수는 b, a를 지난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말을 토대로 해서 이제 식을 생각해 보면 세 번째, y는 fx라는 것이 있어. 이제 역함수 만드는 거지. 요거랑 x는 f의 인버스 y, 즉 y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 식을 변형을 해서 x는 y에 대한 식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짓을 해? y는 x라는 거에 대칭을 하게 되면 y는 f 역함수 x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럼 결국 원래 함수라고 하는 것과 역함수라는 것은 무슨 상황이다?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네 번째로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f의 역함수라고 하는 두 그래프가 있을 때 이 둘의 교점의 위치는 어디라고 파악하면 좋더라?
위치는 크게 두 가지죠. 뭐? 거의 98% 뭐라고? y는 x라는 직선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한 2%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고 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으면서 y는 x의 대칭인 두 점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지. 요거의 대칭인 두 점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요거 위에 존재한다는 말과 같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누가 fx라는 것 자체가 또는 f 역함수라는 것 자체가 이거 위에 두 점, 즉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 두 점을 지나면서 1대1 대응이 되는 그런 특이한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특이하니까 진짜 특이하니까 위에 거부터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거의 한 100%, 80% 이상 내가 습득이 됐어. 그 다음에 이 2%를 조금 더 생각해 주면 됩니다. 위에 것도 안 되는데 밑에까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위에 거부터 처리한 다음에 밑에 거 특이한 사항을 추가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다 했나? 원래 역함수 할 말이 겁나 많은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가볼게. 자, 원래 함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났는데 그 말 일단 대입하면 된다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b라는 것이 마이너스 3과 같습니다. 자, 역함수에다가 7 넣으면 2가 된다. 이 말은 뭐와 같은 거다? 원래 함수에는 2를 넣었을 때 결과가 7이다. 이 말과 같은 뜻이 이런 거라고. 그래서 2x 더하기 b라는 것이 2a 연립 방식 풀면 끝난다 이 말인 거죠. 됐어요. 또는 직선이잖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요걸 보자마자 2, 7을 지나니까 기울기 x5 커질 때 y는 10 커졌으니까 기울기 2. 그래서 a 값은 2로 확정. 그 다음에 a가 2니까 b는 그냥 찾아주면 되겠죠. 자, 얘를 보고 우리는 뭘 생각해? f에다가 0 넣으면 입니다. 뒤에 f0 있네. f의 2는 3입니다. 즉 0,2, 2,3 맞아요. 직선을 물어본 거지. 기울기 2분의 1 y절편 2 따라서 fx는 2분의 1x 플러스 2 이제 6만 대입하면 되겠죠.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이 나왔어. 역함수가 존재한데 뭐가 돼야 역함수가 있을까? 1대1 대응만 잘 생각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좀 살펴보면은 필요 없고 1을 경계로 함수가 달라지고 있지요. 그럼 x는 1을 경계로 y는 2x를 그려. 그거랑 같을 때 y는 2x가 요래 대충 그려놔. 자, 1, 뭐죠? 1,2잖아. 그죠? 근데 1보다 커나 같다라 그랬지. 1보다 커나 같다. 그럼 1보다 커나 같은 곳만 남기고 버리면 되지. 이렇게. 그다음 이쪽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1보다 작을 때는 모르겠어. 위에서 내려오면 될까? 안 되죠.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 가로를 그었을 때도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럼 x축과 평행해도 될까? 안 되죠. 밑에서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면 되나? 되죠. 이렇게 올라가도. 어떻게 해도 올라가면서 여기를 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나? 안 되지. 왜? 이 부분이 비어서 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나?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맞긴 딱 맞아야 돼. 따라서 1 넣었을 때 결과가 2니까 얘는 1은 못 넣지만 1에 굉장히 가까운 수를 넣었을 때 2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뜻인 거죠. 어쨌든 1,2를 향해서 가는 직선이어야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따라서 이놈이 1 넣었을 때 2가 나오네?
1 넣으면 K 없어지고 2 딱 나옵니다. 그때 기울기가 이제 중요한 거지. 내려오면 안 된다며. X가 평행해도 안 된다며. 올라가야 되는 거라며. 즉 기울기라 할 수 있는 2의 1 빼기 K라고 한 이 기울기가 0보다 크기만 하면 괜찮다 이 말인 겁니다. 그렇죠? 1 빼기 K가 0보다 크면 된다 뜻이고 1보다 K가 작으면 된다 뜻인 거라. 됐어요? 자, 역함수가 저거네. 역함수만 구할 줄 알면 되겠네. 또는 합성하면 뭐가 나오면 돼? 원래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오면 돼. 합성했을 때 x다. 아이고 머리야. y는 2분의 1 x 더하기 a. 그건 안 적었네. 합성했을 때. 요거 역함수. 어이구야. 역함수 한 판에 거의 다 들어왔지? 5번째.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 즉 x.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해도 항등함수. 즉 f의 합성 f의 역함수를 g라고 그냥 설정을 해버린다면 하면 뭐다? gx 하면 뭐다? x다 이 말인 거예요. g 합성 f의 x 하면 뭐다? x가 될 수밖에 없다. 요거 내용까지 5개 됐어요. 자, 일단 역함수 구해보자. 2를 곱해. 그래서 x는 2y 빼기 2a. 따라서 역함수가 y는 2x 빼기 2a라 쓰면 되는데 그게 뭐 같다고? bx 빼기 2가 된대. 그러니까 b는 2가 나오고 a는 1이 딱 하면 끝이다 이 말인 거예요. 합성하고 해볼까요? f 합성 g, f 합성 역함수 그럼 bx 빼기 2를 넣으면 된다는 뜻이고 그것이 x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f에 적용했으니까 2분의 1배 2분의 1 bx 빼기 1 해주고 더하기 a를 하면 되는데 걔가 x라는 식으로 완성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으니까 a는 1. 요 개수 1로 만들어야 되니까 b는 2. 이렇게 찾아가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두 가지 다 할 줄 알면 좋겠다. 합성할 때 역함수를 안 해줬네. 자, 뭐 어려운 거 아니다. 어떤 x가 f를 통해서 fx라는 결과가 나오겠지. 그것을 우리는 y라고 일반적으로 썼을 거야. 그 다음에 그 결과를 g를 통해서 g 안에 f의 x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치? 이거를 y라 쓸게 이제. 이거 중간 다리니까 제끼고 이렇게. 그러면 x가 이렇게 갈 때 x가 y로 갈 때에는 x를 f에 적용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y가 나온다 이 말 아닐까? 그치? 그럼 요거에서 즉 y에서 x로 가려면 뭐 먼저 없애줘야 돼? g부터 거꾸로 간 다음에 그 다음 f를 거꾸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y를 적용할 때는 누구부터 써야 돼? g부터 거꾸로 보내준 다음에 그 결과물을 f에 거꾸로 보내주게 되면 그것이 y가 된다라는 뜻이겠지. 즉 f의 역함수랑 g의 역함수를 합성한 것이 g 합성 f를 역함수한 거와 같다 이 말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f랑 g랑 위치가 어때? 바뀔 수밖에 없다는 뜻인 겁니다. 자, 이거를 옷 입는 거로 내가 예시를 들어주거든요. t를 입고 외투를 입을 거 아니야. 자, 그게 그냥 기본 함수라 생각하세요. t를 입는다 f, 외투는 g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의 역함수 옷 벗어라 이 말이지. 갑자기 t부터 벗는다? 이상하지요?
외투를 벗고 나서 T를 벗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입는 순서하고 옷 벗을 때를 생각하면 입는 순서의 역순으로 옷을 벗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F를 통한 다음에 G를 한 것을 그거에 대해서 역함수로 하면은 거꾸로 G부터 없애주고 F를 없애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형식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되겠지요? 두 번째 설명은 G랑 G의 역함수를 적용하면 없어지겠지. 즉 항등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설명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G가 있고 F가 있는데 X가 뭐였지? Y였어. 이걸 X는으로 만들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양쪽에 있는 내용이 똑같은 거니까 같은 함수를 적용해도 돼안돼 양쪽에 똑같이. 즉 A는 B가 있는데 여기다가 FA를 생각한 것과 FB를 생각한 결과는 같겠어 다르겠어? 똑같은 거잖아. 맞잖아. 어떤 모자가 있는데 얘한테 씌운 거나 쟤한테 씌운 거는 다르지. 얘는 잘생기고 얘는 못생겼으면 얘는 잘 어울리고 얘는 안 어울릴 수 있는 거잖아. 맞잖아. 그지? 얘 마스크 씌우고 쟤 마스크를 씌웠어. 얘는 인물이 더 별로가 됐네? 하고 얘는 마기꾼이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상황은 다르겠지요. 근데 같은 애에게 같은 모자를 씌우고 같은 애에게 같은 마스크를 씌운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같을 거다 이 말인 거야. 그쵸? 마기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양쪽에 똑같이 이렇게 하자 이 말인 거야. 그러면 G랑 G 역함수랑 붙었잖아.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이 두 개 합성한 거의 결과물로 나올 거니까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야. 그럼 G의 역함수의 Y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 한 번 더 어차피 X는으로 만들 거니까 이렇게 씌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 그래서 X는 F 역함수 안에 G의 역함수 안에 Y가 들어가는 꼴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Y는 X라는 직선에 이제 대칭을 해주게 되면 어때요? Y는 F 역함수 합성 G의 역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GF였는데 FG 역함수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바뀔 수밖에 없다. 요 방식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대답은 겁나 잘하지.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시고 거기에다가 2를 적용했대. G의 역함수, G의 역함수에 2를 넣었다. 그 말은 뭘 넣었을 때일까?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즉 G의 역함수에 A를 넣었는데 B가 되었다는 뜻은 G에다가 B를 넣었을 때 A가 나온다는 뜻이겠지. 그럼 G의 역함수에 2를 넣었다는 뜻은 G에다가 무언가를 넣었는데 2가 나온다 이런 뜻인 거죠. 즉 뭘 넣었을 때 2가 될까 이걸 생각해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1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F의 역함수에 1 넣은 결과는 뭘까를 생각한다는 것은 F에 뭘 넣었을 때 1일까를 생각하면 된다는 뜻인 거죠. 이놈이 1이 되고 싶대. X는 3분의 2죠. 그래서 이 결과가 3분의 2가 될 것이다. 됐나요? 자, 이거는 F 합성 역함수, G의 역함수. 자리 바꾸면서 역함수를 통통 치면 됩니다. 여기서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그냥 항등함수다는 뜻인 거야. 그건 뭐 필요 없는 거죠. 그대로 튀어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G 역함수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뭘까를 생각해라. 이 말과 같은 거라. 그 말은 G에다가 뭐가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2가 튀어나오니 뭘 넣으면 마이너스 2니 이 말인 거지 뭐. 그죠? 그래서 뭘 넣으면 돼? 3. 그래서 결과는 3이 되겠네요. 자, 겁나 쉬운 거네. y는 x 줬잖아. 그 요점이 뭐야? x, y 좌표가 똑같다는 뜻이죠. a, a 여기는요.
B, B, C, C, D, D 아이가? 그러니까 여기 밑에 A, B, C, D 이렇게 있을 거다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A, 0, B, A, C, B, D, C를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에 A를 넣으면 0이겠네. F에 B를 넣으면 A네. F에 C를 넣으면 뭐 B네. F에 D를 넣으면 C네. 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지 뭐. 저 역함수 때려놨죠? 역함수 써보면 됩니다. F 역함수에 뭘 넣으면 0을 넣으면 A가 나온다. F 역함수에 뭘 넣으면 A를 넣으면 B가 나온다. 오늘 썰미 막 집중 겁나 못하는데 B를 넣으면 C가 나온다. 눈앞에 유럽이 왔다 갔다 합니까? C는 D가 나온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 F 역함수 A부터 하면 되지. 이거 뭐 어차피 같은 함수니까 상관없죠? 이거란 뜻이야. 얘가 B라면서 한 번 더 해라 이 말이죠. C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죠. 생각보다 쉬운 거야. 막 점선 많다고 쫄면 안 돼요. 점선만 하면 더 좋은 거야. 특히 y는 x 저런 게 있으면 겁내지 말고 그래프 해석만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겠고, 그래프 해석이라 하면 증가한다 감소한다 또는 증가 감소 또는 좌표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씩 찾아가면 됩니다. 자, 역함수가 있는데 교점을 P라 하자. OP의 길이를 생각해 보자.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에 있는 걸로 기본적으로 알자 그랬죠? y는 x란 직선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합시다.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어요. 직선이죠. y절편 10, 기울기 3이니까 적당히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을 거야. 좀 휘어진 느낌인데 아무튼 대충 할게요. y는 x 45도가 안 나오네 오늘따라. 그럼 역함수는 요가 10이면 역함수는 y는 x에 대칭한 이 지점 정도 x절편이 10이 된다는 뜻이고, 교점 여기를 지나기 때문에 요렇게 그어주면 겁나 잘 그리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때 이 교점을 P라고 하자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 노란색과 흰색에 대한 교점을 생각한다는 뜻이나 노란색과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을 생각한다는 뜻이나 역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생각한다는 뜻이나 다 어떨까요? 다 똑같은 점을 찾는 것밖에 안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럼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원래 함수와 y는 x하고의 교점을 생각하면 끝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3x 더하기 10은 x니까 넘겨서 요거는 0일 때를 생각하면 되겠고, x는 마이너스 5, x가 마이너스 5라면 p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로 확정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때 O, P 길이를 구해라. 피타고라스 정리 맞나요? 그래서 5, 5기 때문에 1대1 때 루트 2, 5루트 2라고 답하면 되겠네. 다 했네요.